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벌떡 일어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고 들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바로 이런 사소한 습관 때문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이었습니다. 김모 씨, 67세.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을 나가는 것이 일과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서려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며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김모 씨의 진단명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뇌혈관 손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남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단 3초의 성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누워있는 동안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죠. 기립성 저혈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단순히 어지러운 정도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뇌경색,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죠.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30%가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50% 이상이 이런 증상을 겪죠. 혈압약이 밤새 혈압을 낮춘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더욱 위험합니다. 박모 씨, 72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15년간 꼬박꼬박 약을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급하게 가려고 벌떡 일어서신 순간 넘어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CT를 찍어보니 작은 뇌출혈이 발생했더군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이후 3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침대에서 3분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서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3분간 준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발목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위아래로 10번 움직여주세요. 이 운동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활성화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두 번째, 무릎 굽히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좌우 각각 5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으로 하체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 심호흡입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5번 반복하면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혈압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3분간의 준비 운동을 마친 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1분간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이 4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은 대부분 저녁에 복용하죠. 밤새 약효가 지속되면서 아침에 혈압이 가장 낮아집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서면 기립성 저혈압이 더
더욱 심해집니다. 혈압약 복용자는 5분 이상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3가지 운동에 추가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상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정모 씨, 69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으로 20년간 약을 복용하던 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놀랍게도 3일 만에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정모 씨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는 혈관 건강을 악화시켜 기립성 저혈압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순환이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 때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가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혈관을 압박해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이모 씨, 74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엎드려 자는 것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왼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수면 중 목혈관이 장시간 압박되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엎드려 자면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경동맥이 눌리게 됩니다. 7에서 8시간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죠.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바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베개 높이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7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과도하게 굽어지고 너무 낮으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집니다. 옆으로 누워 자실 때는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세요. 이렇게 하면 척추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심장이 있는 왼쪽으로 누워 자면 심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면 중 뒤척임도 중요합니다. 한 자세로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자연스럽게 2에서 3시간마다 자세를 바꾸는 것이 좋죠. 만약 몸이 불편해서 뒤척이기 어렵다면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잠자리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더우거나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거나 확장하면서 혈압 변화가 생깁니다. 18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하며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조모 씨, 71세 할머니는 이런 수면 관리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평생 아침에 목이 뻣뻣했는데 이제는 개운하게 잠에서 깨어나요.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바꾼 것이죠. 아침 기상법과 수면 자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죠.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의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 당뇨,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김모 씨, 68세의 경우입니다.
건강을 위해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다고 하더군요. 1년 후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15% 감소하고 혈당 수치가 정상에서 당뇨 전 단계로 악화된 것입니다. 원인은 단백질 부족이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당분을 소모할 곳이 없어져 혈당이 올라간 것이죠. 단백질 섭취를 늘린 후 6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에서 1.6g이 권장됩니다. 60kg이라면 하루 72에서 96g의 단백질이 필요한 것이죠. 이는 젊은 사람보다 20에서 30% 많은 양입니다. 단백질의 질도 중요합니다.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음식들을 드셔야 합니다. 계란, 생선, 닭고기, 소고기가 대표적이죠. 이들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특히 완벽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루 2개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것은 오래된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계란의 레시틴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생선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를 일주일에 3에서 4회 드시기를 권합니다. 박모 씨, 70세 할아버지는 매일 계란 2개와 생선 1토막을 드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노년기 탈수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심각한 탈수 상태에서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할 수 있거든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뇌경색,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위험하죠. 최모 씨, 73세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평소 물을 잘 안 드시던 분이셨어요. 어느 여름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확인해 보니 경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혈액의 점성이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아져 있었죠. 수액 치료 후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큰 후유증이 남을 뻔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까요? 체중 1kg당 30ml가 기본입니다. 60kg이라면 1.8L 정도죠.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1시간에 200ml 정도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반드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혈액이 끈적해져 있거든요. 이때 물 한 잔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경색을 예방합니다. 물과 단백질로 기본기를 다졌다면 이제는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단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E와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블루베리도 기적의 음식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노인들의 인지 능력이 2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당황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커큐민 성분이 뇌의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데 이는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 가루가
바로 강황이죠. 김모 씨, 69세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나빠져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죠. 제가 권한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후 6개월 만에 인지검사 점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치매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당뇨 관리입니다. 당뇨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서서히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당뇨 환자의 뇌졸중 위험은 정상인의 3에서 4배입니다. 높은 혈당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식단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흰쌀, 흰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위험합니다. 채소는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특히 녹색 잎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분 흡수를 늦춰 혈당 상승을 막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를 몇 끼 반찬으로 드세요. 이모 씨, 71세는 당뇨 진단을 받고 10년간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 합병증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죠. 식단을 바꾼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9.2%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혈당 관리와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발암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발암물질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특히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하면서 위암,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50g 이상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탄 음식도 위험합니다.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기는 다환방향 족탄화수소는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바비큐, 구이 요리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반면 몸에서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마늘의 황화합물은 간의 해독 기능을 높입니다.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 양배추도 항암 효과가 뛰어나죠. 박모 씨, 74세는 위암 가족력이 있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가공육을 끊고 마늘, 브로콜리를 늘린 후 정기검진에서 위 점막 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발암물질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심장 건강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을 알고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노년기에는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화불량,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 식은땀과 함께 나타나는 어지럼증이 대표적이죠. 정모 씨, 72세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속이 쓰리고 메스꺼우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드셨는데 계속 식은땀이 나고 어깨가 아파왔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이상함을 느끼고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뻔했죠. 지금은 스텐트 시술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으면 장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올바른 지방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기름기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반쪽짜리 상식입니다. 나쁜 지방은 피하되 좋은 지방은 오히려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합니다.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도 마찬가지죠. 이런 지방들은 혈관 벽을 보호하고 탄력을 유지해 줍니다. 반면 트랜스 지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마가린, 쇼트닝, 시중에 과자나 빵에 많이 들어있죠. 트랜스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여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김모 씨, 68세는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많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식용유를 올리브 오일로 바꾸고 견과류와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신 후 6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10살 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몸의 건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노년기에는 눈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안과 안구건조증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낙상사고의 위험도 높입니다. 노안은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영양소 섭취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잘틴이 핵심 영양소죠.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하루에 시금치 한 접시면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눈물 분비가 줄어들면서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 오메가3 지방산이 눈물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모 씨, 70세 할머니는 안구건조증으로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인공 눈물을 하루에 수십 번씩 넣어도 시원하지 않았죠.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한 후 3개월 만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독서를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모 씨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작은 변화가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죠. 눈 건강을 위해서는 20대 시 20대 시 20 법칙도 기억하세요. 20분마다 20피트, 6m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진정한 건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모든 질병의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암, 심장병, 치매의 위험을 높이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만으로도 뇌가 젊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면서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모 씨, 75세 할아버지는 은퇴 후 무료함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손자의 권유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점차 영상통화로 가족들과 소통하는 재미를 알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 이모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죠. 새로운 것을 배우니 뇌가 깨어나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운동도 마음의 건강에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우울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건강의 비결입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장수의 열쇠입니다. 박모 씨, 78세 할머니는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으신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가짐이 박모 씨를 건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3분간 기다리는 작은 습관, 하루 한 줌의 경거료, 감사하는 마음가짐,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젊음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나옵니다.